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핫 이슈, 단순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텍사스, 즉 5월 1일 금요일 기점으로 텍사스에 있는 비즈니스가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비즈니스별로 지켜야 할 수칙과 체크리스트를 제가 또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실업수당이나 텍사스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많이 나오신 분이죠. 주지사 그렉 에본님 되겠고요. 이제 4월 31일 목요일 날짜로 이제 스테이 홈 오더가 만료가 되고 5월 1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한적 오픈은요, 이제 웬만한 식당, 가게, 개인 오피스, 쇼핑몰,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 사원, 절, 그 다음에 야외 운동시설까지 다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개인 비즈니스가 다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제 헤어숍이나 이발소, 그 다음에 마사지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손님과 바로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오픈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보셔야 하겠고요. 위에 이제 나열한 비즈니스가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은 우선 25%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식당 안에 이제 투고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4분의 1 정도의 인원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25% 정도의 손님만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혹은 가게 안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즉 적어도 6feet, 6피트니까요. 이제 한 180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두기를 지킬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니타이저, 즉 세정제를 놔두든가 가게를 깨끗하게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한다든가 그것이 위생 관련하겠고요. 또 5월 1일에 오픈하는 것은 자율적인 영업 재개입니다. 즉 만약에 비즈니스를 가진 분이 나는 아무래도 5월 1일에 여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좀 이르다. 조금 더 있다가 나는 비즈니스를 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이후에 열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인 뉴스나 미디어 사이트에서 뉴스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링크 제가 찾은 것들을 아래 설명칸에 제가 이렇게 넣을 것이고요. 저는 또 이제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가 가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ov.texas.gov, 즉 텍사스 관련 주정부 사이트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멋있는 이름 스트라이크 포스라는 그런 이름을 넣습니다. 즉 이 행정명령의 이름은 오픈 텍사스가 되겠고요. 여기 내려보시면 이제 뷰 리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 총 66페이지짜리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쯤 가시다 보면은 이제 각 비즈니스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랑 준수사항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시 이전 페이지로 와서요. 이제 리포트가 이제 66페이지짜리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오픈 텍사스 체크리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각 비즈니스별로, 즉 리테일은 이제 상점, 소매가 되겠고요. 레스토랑에서 지켜야 될 것, 영화관이나 박물관, 아니면 도서관에서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교회나 사원에서 지켜야 될 것, 개인 오피스에서 지켜야 될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레스토랑을 이렇게 열어드리면요. 이렇게 수칙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사항을 지키셔야 되는지, 어떠한 수칙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를 보면요. 각 비즈니스별로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게 혹은 비즈니스 내에서 직원들끼리는 어떠한
준수 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시설은 이 오픈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로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 즉 식당 경우에 가장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이 많고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식당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또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자리에 앉고 메뉴를 받고 음식을 받고 돈도 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머무는 시간조차 많고요. 따라서 식당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손님 가이드, 직원 가이드, 시설 가이드를 셋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이외에 개인 오피스나 교회나 혹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 가이드랑 시설 가이드가 사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식당 경우에만 제가 3가지 가이드를 다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 가이드 하나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겠고요. 대신 직원 가이드랑 시설 가이드는 식당 것을 같이 참조하시고요. 제가 또 이게 추가로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직접 이 텍사스 사이트에서 문서를 다운받아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에서 5월 1일 오픈할 것을 대비해서 제공하는 식당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손님 가이드와 직원 가이드와 시설 가이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제목을 보시면요. 이제 Health Protocols for Serving Your Customer, 즉 식당 안에 온 손님들을 서빙할 때 지켜야 되는 수칙 되겠고요. 여기에 직접 적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적용되는 룰, 즉 25% 정환만 받아야 된다. 일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위생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룰이니까요. 식당이든 오피스든 상점에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요. 손님 간의 거리는 6피트, 즉 180cm 정도를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회적 거리 유지인데요. 단순히 식당 안에서 앉는 테이블 사이 거리뿐만 아니라 역시 입구, 즉 웨이팅 에어리어에도 룰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당 안에 들어올 때 세정제를 준비하셔서 손님들이 손을 닦을 수 있게 하셔야 되겠고요. 테이블의 정원은 6명입니다. 따라서 한 테이블에 6명 이상 앉지 못하게 하시고요. 다음은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소금, 설탕, 케첩 등의 컨디멘트라든가 수저랑 젓가락 등을 미리 이렇게 냅킨에 싸서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 놓으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Do not leave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테이블에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소금, 설탕, 케첩 등을 손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면은 최대한 싱글 유즈, 즉 일회용으로 돼서 조그맣게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금, 설탕이나 케첩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역시 개인이서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메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뷔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치킨 주세요 그러면 치킨을 집게로 집어서 손님들에게 주도록 가이드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즉 이렇게 지불을 할 때도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지불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카드로 받는 것이 지폐를 세거나 동전 거스름돈 주는 것보다 가장 깔끔하겠고요. 카드를 픽업하거나 전해줄 때도 이제 장갑을 끼시고서 전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당에 일하시는 그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인데요. 위생이나 손 닦는 것이나 아니면 기침 같은 걸 했을 때 호흡기 관련해서 여기 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하라고 가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셔서 이 사람이 오늘 일을 해도 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가이드를 냈습니다. 즉 기침을 하거나 목에 쓰림이 있거나 호흡곤란 혹은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못 느끼는 것 추가로 들어온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한이 있거나 설사, 열이 100도를 넘을 때, 즉 37도 정도 되겠고요. 이외에 두통이 있거나 그리고 코비드-19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분들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6피트, 즉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요리해야 되지, 음식 픽업해야 되지, 주문받아야 되지. 이럴 때는 이 6피트 거리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서는 최대한 위생을 지키면서, 즉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껴서 위생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라라고 가이드를 내보냈습니다. 다음 추가인데요. 만약에 일하던 직원이 이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72시간, 즉 3일이 지나야 하고요. 이 3일 동안에 어떠한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호흡 곤란이나 기침 증상이 없이 다 낫고 호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 증상을 보인 후로 7일이 완전히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을 해야지만 다시 일을 하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사 진단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해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일을 해도 가능합니다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식당의 경우에 식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나온 가이드 사항입니다. 특히 문을 열고 닫을 때 웬만하면 이제 직원이 열고 닫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내보냈고요. 손님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문 손잡이 같은 것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화장실 보면 이제 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것을 청소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두셔야 되고요. 역시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제 손님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 즉 손 세정제라든가 물 티슈 같은 것들, 와이프, 그 다음에 뭐 비누랑 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랑 물품들을요 손님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구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식당 안에 건강 수칙 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프린트해서 달아두도록 또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간 이후에 역시 또 중복되는 상황이겠는데요. 역시 또 테이블이랑 뭐 의자랑 등등 손님들이 사용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소독을 하고 닦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매일 레스토랑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텍사스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이 건강 가이드라인 PDF가 있는데 제가 밑에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또 여타 다른 한인 미디어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영어랑 한글이 같이 된 그런 프린트물 역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밑에 이제 스크롤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칸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제가 이 필요한 모든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랑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공부를 했으니까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리테일, 즉 소매점, 상점에 관한 가이드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손님 관련한 가이드만 드릴 것이고요. 이외에 이제 직원들이랑 시설 관련한 가이드는
식당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가이드라인이 간단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있으면요, 이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따로 마련해 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료품점 같은 경우에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시니어 분들, 즉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식료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마련해 놓고 그랬거든요. 즉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줄 것을 가이드를 했고요. 손님들이 이제 물건을 만지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주의를 하고 손님들이 떠난 후에는 이렇게 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옷이나 물건 같은 것들은 손님들이 좀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이렇게 손님들을 주의를 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소독을 하도록 가이드를 내렸고요. 또 식당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이렇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캐시 말고요. 그리고 카드를 받으실 때에도 손에서 손으로 전해받는 것이 아니라 밑에 놔두시라 하고 또 그 카드를 주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돌려준다는 등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사원, 회당 등에 관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이미 질병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제 그 예배를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도록 권유를 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면은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든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라고 가이드를 내보내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텍사스 주정부에서 내온 공식 가이드는 2 empties, 즉 의자 2개를 사이에 두거나 6피트, 즉 18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신 다른 가족이 있으면요, 당연히 거리를 멀리 뛰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각자 개인 의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길쭉하게 긴 하나짜리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째 자리에 한 분이 앉았으면요, 이렇게 의자 2개를 비우시든지 아니면 180cm 정도의 거리를 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요. 그 다음 줄에서는 한 자리를 다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 가족끼리 왔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자리를 앉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역시 다음 자리에는 또 의자 2개를 비워두시던가 아니면 180cm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앉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개인 오피스에서는요, 따로 이제 손님에 대한 가이드는 없고요. 직원들이 지켜야 될 지침사항과 안에 오피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이드만 있는데요. 따라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래 링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텍사스 주정부에서 내려온 각 비즈니스를 위한 가이드를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다가온 5월 1일이라는 오픈 날짜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이렇게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차근차근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게가 문을 열고 식당이 손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오히려 더욱더 건강 유의사항을 철저히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셨다시피 손님들은 비록 적은 인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더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2020년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텍사스의 흑역사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